자, 이번 시간은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8문제가 출제되는데 총 합하면은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장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기본이고, 보통은 이제 1장에 내부 통제 제도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외울 게 많거든요. 부담스러운 장인데, 여기에서 감사위원회가 특히 중요하니까 준법 감신하고 여러 가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2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 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2문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한 약관이 또 여기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금융사고가 여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장이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한 문제씩 더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 요 내부 통제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죠. 내부 통제가 요거는 일단 우리 준법 감시하고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사전적인 통제 포인트가 있다. 뭐 여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는 요게 최종적인 목표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죠.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향한 수단일 뿐이다. 요런 점에 이제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출제될 만한 게 요거는 요거는 좀 적으십시오. 요런 게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적인 거다. 뭐 이러면 틀립니다. 최종적인 절대적 확신이다.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절대적 확신이다. 이러면 이거 틀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절대적 확신은 아니고 합리적인 확신에 도달하는 거다. 요런 게 참 그렇죠. 묘한 이야기들입니다.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것을 우리는 내부 통제 제도라고 그런다. 물론 당연히 회사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내부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물을 때, 개념을 물을 때 주로 사전 통제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내부 통제제도 일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내부 통제를 왜 하느냐 도대체 이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나오는데 요거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지문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과, 목적,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정보 목적은 요거는 신뢰성, 안전성, 그 다음에 적시성 요 말들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및 경영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정보라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지문 하나에 별도로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준법 목적, 관련법이나 규정, 그리고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보통 우리 기본서 뒤에도 이게 이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물론 뭔가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요 내부 통제하고 이제 요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내부 통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러면은 요런 것들이 보통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조금 전에 한 3가지 요 지문 요거는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내부 통제의 법적 근거. 자, 보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지배구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뒤에 크게 바뀌었죠. IMF 때 외국
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투명하지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됐는데, 자, 거기 사회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하였다. 그러면 요게 벌써 이제 4가지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요것도 또 출제가 가능하겠죠. 다음 중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뭡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이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엉뚱한 걸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근데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앞부분에 이 내부 통제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단 말이죠. 다음 중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 1번의 통제 환경은 내부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나가면 보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거기 6번에 보면은 임직원의 내부 통제 준수 환경 마련이라 그래 가지고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사상 혜택을 뭐 부여한다든지 동기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부 고발 제도도 운영하고,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고발도 마찬가지죠.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플러스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한테 인사상, 금전상 혜택을 다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제 환경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리스크 평가, 위험 요소가 뭔지를 평가해가지고 3번에 그 평가에 따른 통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즉, 적절하게 직무를 분리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보와 의사소통, 정보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차이니즈 월이죠. 정보 차단 장치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정보는 뭡니까?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모니터링, 이 내부 통제에 관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 2번도 얼마든지 문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거 말고 엉뚱한 걸 하나 출제자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 자 이제 3번에 내부 통제의 운영 주체가 나오는데 1번에 이사회, 2번에 경영진, 3번에 감사위원회, 4번에 준법감시인이 나오는데 요 3번의 감사위원회하고 4번의 준법감시인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게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준법감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이 있는데 하여튼 내부 통제에서 최고 책임 결정권자가 누구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사회입니다. 이거 경영진이라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사회는 적절하고 대표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유지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최종적인 책임,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하고 통제한다. 그럼 이제 경영진은 조직 내 각 업무 분야에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통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나오고 이제 준법감시인이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이죠. 대표이사 밑에 대표이사가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또 감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준법감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준법감시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내부 통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 그럼 위반 행위 같은 거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위반 행위를 보고한다. 이게 바로 감사위원회죠.
그럼 감사위원회는 또 어디 소속입니까? 요거는 이사회 내에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사회겠죠. 이사회. 그러면은 요 감사위원회가 요 이사회에 또 보고하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감사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이사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떤 준법 감시는 내부 통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 통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번 준법 감시인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내부 통제 수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 이 내부 통제가 최종적인 목표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수단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혹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1번 권한의 적절한 배분 및 제한, 2번 회사 자산 및 각종 기록의 접근 제한, 3번 직무 분리 및 직무 순환, 4번 정기적인 점검 및 테스터, 불시 점검, 그 다음에 불시 테스터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고, 무슨 2번 같은 경우에 각종 기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아마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5번에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입니다. 뭐 이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방지 대책 마련하고 내부 통제 기준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6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제